이 자리에 처음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런데 제가 말이 좀 꼬이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에 제가 이 회사를 소개하고 와스 플랜까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좀 바빠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M 사업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겁니다. PM 사업은 내가 지켜야 될 PM이라 해서 나라도 아니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될 그런 종교도 절대 아닙니다. PM 사업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희망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느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강의에서 어떤 걸 보느냐면 조금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바라기만 한다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어요. 안 믿는지. 운동이라면 뭐 권투나 뭐 태권도, 격투기 뭐 운동 아니고 저는 옛날에 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육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옛날에 못 이룬 꿈 육상을 해서 우사인 볼트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런 희망을 가지면 이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이에요. 잘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희망으로 보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우스운 게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아까는 밝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렇게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가능성. 이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스폰서가 문명희 사장님이세요. 이 바짝바짝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PMJ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가게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요, 도배하는 집이에요. 도배하는 집. 근데 그 간판에 도배제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간판을 달았구나. PMJ. 그래서 저는 PMJ라고 적었습니다. 자,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좋은 말이 많이 적혀있죠. 경제적으로 위험이라든지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눈으로 읽으시면 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입니다. 맞죠? 좀 더 요약하면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주 불편한 통계가 있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5%만 저렇게 살아요. 저도 아직 95%에 속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저 5% 안에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드릴 건데 저렇게 될 수 있겠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이 느낌만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저는 오늘 전달하는 게 제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분면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4분면을 최초로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사람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초판이 언제 나온지 알아요? 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12권을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은 약 28년 동안 이걸 우려먹고 있어요. 하와이의 최고 여러분 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95%의 사람과 5%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95%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수입이고 시간이 수입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비즈니스 분야하고 투자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수입이고 자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또 불편한 통계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요. 이 95%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돈의 10%를 갖고 아등바등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5%의 소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 돈의 90%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의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5%와 95%의 사람들이 사람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는 많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녹화할게요. 많이 다른 게 아니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열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1번과 2번의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꿈이 있고 삶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삶을 이룰 도구를 선택을 하고 이 도구를 배우고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저쪽은 달라요. 일단 꿈이 없고 내 능력 안에서 일을 찾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직업에 맞춰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 직업이 원하는 만큼만 자기 개발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늘 제가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인데 저기 95%에 사는 사람들이 이 5%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사 이 사람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은요 저기서 일로 가기 쉬워요. 비범한 사람. 근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더라.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실래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여기 지성인들이 본다는 까레트라는 월간지입니다. 이게 이제 09년도 2009년도 7월 달에 발간된 저 내용에 보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굴뚝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알죠? 한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이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미래학자고 경제학자입니다.
이렇게 세로줄 신문 보신 지 오래됐죠? 한참 됐습니다. 그죠?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엘빈 토컬러 이분이 21세기의 성자로 남을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미립자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립자 마케팅이 뭐냐면 소비자들과 1대1로 대화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다단계니 뭐니 이렇게 좀 폄하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 파란색 칠해놓은 부분에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죠. 자기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 거라. 최후의 성자, 21세기 최후의 성자로 각광을 받을 일이 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거 세븐 하빗을 적은 스티븐 컵입니다. 성공한 강연자.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조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평범한 사람이 이 5%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뭘까요? 경쟁 사회입니다. 최고로 비분만 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경쟁에서 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최고의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경우에 속해요. 제가 그냥 쉽게 묻지 말고 얘기를 할게요. 선택을 다 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은 특히 지인이 나한테 소개를 해요. 지인이. 그러면 소개를 받았으면 지인이 전해준 이 정보, 특정 회사, 이 정보만 내가 확인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인이 소개했어. 이 소개를 받고 보니까 똑같은 건강식품 파는 회사가 많아. 주변에 많아요. 경쟁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이 회사, 저 회사, 유력한 회사들을 딱 놓고 똑같은 잣대로 재보고 난 뒤에 골라냈다면 이분은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이 경우에는 실패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둬요. 근데 이 경우에는 끝까지 대부분 다 성공하죠.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동의. 내가 차선의 회사를 선택을 해놓고 남들한테 차선의 회사를 소개한다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고객이 됐든 나한테 사업자가 되었든 이분들은 나를 믿고 선택을 하는데, 돈을 지불하는데 나는 최선의 제품을 전달해 줄 책임이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 명분에 내가 차선의 회사를 선택을 해가 사람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 동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전달했는데 최고의 회사 그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내 파트너한테. 그래서 이 파트너가 그쪽으로 간대. 그럼 나는 붙잡을 명분이 없어. 맞죠? 네.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119 소방서가 있어요. 119개의 그 가관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판매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직판공제조합, 특수공제조합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총 119개. 자, 이 중에서 최고의 회사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쭉 열어놓고 얘기합시다. 니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아이템인지를 봐야 돼요. 잠깐 반짝하는 이 유행 상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트렌드냐 패드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력. 요거 위에 세 가지는 다음 시간 메인 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성장성, 요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모신 분들한테 들으시면 될 거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은 뭘로 대변은 됩니까? 매출이죠.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갈게요. 한국 다단계 역사입니다. 한글이 잘 나갔습니다. PM이 뜨기 시작을 해요. 재밌네. 재밌다 진짜. 자, 이제 22년도에 이렇게 아메 예편이 다음으로 PM은 3위를 차지해요. 단 5년만. 이 동영상 재밌죠? 네. 자, 2007년도부터 각 회사들의 매출을 적었어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숫자를 보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메이 그래프예요. 아메이도 이 성장 시기에는 상당히 재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애텀입니다. 애텀이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급성장했어요. 이게 이때부터 완전히 수직 성장을 했어요. 애텀이 돈 많이 벌었어요. 누스키인데. 아닙니다. 요거 애텀이에요. 요거 색깔 보세요. 색깔로. 1등, 2등부터 차례대로 나와요. 이게 PM. PM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
5,500 작년 22년도 기준으로 5,5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요게 노란색 이게 어디냐면 뉴스킨입니다. 10년째 지금 하향세입니다. 10년째 이게 유니시티입니다. 청색 그리고 이 녹색이 허블라이프. 허블라이프도 한때 그 2위의 자리에 있던 회사인데 지금 완전히 추락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유산화입니다. 이렇게 7개, 상위 7개 회사는 연매출 1,000억 이상을 하는 회사예요. 119개라 그랬죠? 그럼 112개는 뭘까요? 112개는 연매출이 1,000억을 못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탑 16개 16개 회사만 제가 그려놓은 건데 112개도 똑같습니다. 이 바닥입니다. 바닥.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 상위권 7개 회사들은 그래도 연매출 1,000억 이상을 하면서 고객이 있는 회사예요. 고객이 있다는 거죠. 사업자가 있는가 반면에 고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순수한 고객, 사업에 전혀 의사가 없는 제품만 쓰는 고객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이 회사들은 한국 형태 단계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품을 쓰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수익을 원치 않는다. 사업을 떠난다. 그럼 즉시 제품도 안 쓰는 그런 업체가 112개나 된다. 자, 그래서 이게 1,000억대 매출로 딱 끊어놨을 때 위에 있는 건 7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거예요. 일곱 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 예템이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죠? 약 5천만 명 되죠? 한국 인구의 5천만 명에서는 1조 원의 매출을 넘기고 나면 거의 성장이 끝납니다. 더 성장할 필요 없어요. 중국처럼 한 10억 인구 되면 계속 성장하겠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업성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한때 잘 나가던 이 회사들, 한때 잘 나가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보면요. 이렇게 하락세다는 그건 뭐냐면 경쟁력에서 기증돼요. 경쟁력에서 제품력이나 마케팅, 수익 분배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하향세. 어디에 졌을까요? 이들이 하락한 만큼 성장한 게 PM. 자, PM은 지금 폭풍 성장하는 회사고 전 세계 신기록 성장률에 있어가지고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서두에 가능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시면 PM은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네. 네. 요걸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니시티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걸 얘기를 했더니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하는 소리가 한국에서는 10년 두고 봐야 알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신생회사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신생회사인 경우에는. 근데 이미 이 회사는 독일에서 93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30년 됐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30년 된 회사고
안 넘어가니? 독일 회사고 이 회사는 글로벌 순위를 보게 되면요 이미 22년도에 8위 안에 들어가요. 8위.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블랙치프라는 거는 뭐냐면 항공모함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크루즈보다도 더 커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게 항공모함이에요. 그 항공모함 중에 넘버원이다. 유럽에서는 전 유럽에서 1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이 뭐냐면 브라보 어워드라는 상인데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전년도 대비 올해 매출액이 성장률이 최고 많은 한 회사에 주는 상입니다. 이걸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201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보세요. 95년도, 96년도, 28년, 29년 된 이 회사들 모두 매출 제치고 지금 3위 오르고 있어요. 제품력 인증됩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냉정해요. 알아보고 난 뒤에 일이라도 덕이 되는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품이. (21년도) 대비 22년도가 67%를 성장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상을 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몇 프로? 쭉 20%만 잡았습니다. 성장률을. 그랬더니 27년도에 아메를 제치고 1등입니다. 이게 PM의 미래 비전이라고 보십니다. 여기 이제 넥스트 이코노미라는 요 매체에서 작년 23년도 그 관계 회사들 매출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 정보력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아메이는 마이너스 3%, 에테미가 마이너스 4%,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 유니시티는 무려 두 자리 23% 하락을 했고요. 뉴스킨 5%. 요 하락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PM 코리아가 15%를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코노미에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코노미에서 자료가 많아요. PM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텝 그 챌린지 하는 것도 지금 기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히 이걸 제시를 합니다. 이게 PM의 비전. 뭐 때문에? 제품력. 그리고 용이성이 사업하기 쉬워요. 사업을 하는데 유지 부담이 굉장히 많다면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없어요.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이건 합리적인 수익 구조가 되어 있다. 초기 사업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 1월 4일 날 우리는 신년회를 했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신년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어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마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올해는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오아세 플랜. 우리 그룹 이름이 오아세인데 오아세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얘기하고 보여줘. 그거 심플하게 하면서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있네요. 요 세 가지 제품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고요. 요게 이제 이 회사의 기초 3종 제품이에요. 기초 3종 제품인데 가격 면에서 이 3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타 회사의 제품으로 먹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인지 굳이 묻지 마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 정기 구매 가격으로 먹어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먹어도 35만 원. 저기 하나, 둘, 세 개가 화학 확대에 해당되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는 뭐냐면 미네랄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스토레이트에 해당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비타민 B군이에요. 오버다이. 제가 옛날에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액티바이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 둘, 6가지를 다 합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도 35만 원. 자, 그래서 오아세 플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기존에 우리가 오토십으로 먹던 이 라이프팩과 비스프레이터 이거랑 액티바이저 3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아세 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요 오아세 플랜은 뭐냐면 이런 거의 규칙이 뭐냐면 내가 요거 17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5명 정도한테만 전달해보자. 5명한테만 전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형성되는데 이 5명한테 전달하면서 우리 같이 있잖아. 5명만 해보자. 이거예요. 5명만 해보자.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5명한테 전달했을 때 4명은 나는 그냥 먹기만 할래. 나는 소비자만 할게.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래 우리 괜찮겠네. 가보자. 이런 사람이 한 명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20% 5명 중에 1명. 이게 오아세 플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성 그림처럼 되었을 때 말하는 사람은 이 PM이 주는 평생 유통권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Q 매니저가 되면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권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요 매출에 의해서 수입이 17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지출한 이 제품값은 세이브가 되죠. 이게 이 플랜입니다. 쉽죠? 괜찮죠? 나쁠 거 없잖아요. 두 번째 달에는 이 첫 번째 달에 이 동참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오토십만 남습니다. 액티바이저는 더 이상 구매 안 해도 돼요. 오토십만 남. 자, 홍길동은 전달에 나도 해볼게 그랬죠. 그래서 이 홍길동은 5명을 찾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느냐. 두 번째 달에도 나도 역시
5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달.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지난달에 첫 번째 달에 내가 수익을 가져갔듯이 17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고요. 이 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를 가져갔냐면 2,600포인트가 됩니다. 되면서 세일즈 매니저라는 직업을 달성하면서 약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매출에 의한 금액인데 2달 만에 SM이 됐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16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얼마가 되죠? 46만 원. 자, 이렇게 이제 회원이 이 멤버가 구성이 되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사업에 동의를 한 이 홍길동 이런 사람들 나는 어디에 이제 모시게 되느냐면 이 사업자 정보방에 카톡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그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먹기만 할게. 소비자로 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객 정보방에 모십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련된 정보 계속적으로 주면서 이 명령현상, 호전현상에 대한 그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관리가 되죠. 그리고 줌 세미나를 통해서 제품 홍보, 사업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 초대되어지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플랜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봤더니 조건이 뭐였죠? 규칙이 5명을 소개하는데 4명은 소비자로 남고 1명만 사업을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와요. 11대째 되면 월 수익 1억이 돼요. 예산상으로 8개월이 지났을 때 PT라는 것이 되면서 월 수익 1,000만 원. 5명 중에 1명만 사업을 선택했을 때 2명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문제 죽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이거의 절반의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나쁘나요? 상상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이거는 이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인데 이걸 원만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이 금액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추가적 일회성 보너스입니다. 일회성. 자, 이제 제가 시간 다 됐고요.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메 알아? 그거 모르는 거 아침이지. 재밌죠? 이건 무슨 답이 나올까요? 당연 알지.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PMR은 몰라. 무서운지 알겠어. 진짜 그래 얘기야 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재밌다. 저게 아니고 기회. 모르니까 기회가 알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나는 제품만 쓰든지 이것까지 가져가시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이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칠 건데요.
누구죠? 앤드루 존슨.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이분이 이 재임한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이 했던 그 결정 그걸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요. 뭘 했을까요? 모든 정계의 그 정치 동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분이 극구 우겨서 얻어낸 게 있습니다. 87년도에 이분은 옛날 구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삽니다. 단독 720만 달러. 720만 달러. 이분이 샀어요. 소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건 사야 된다. 이 사람이 결정하고 그걸 매입을 한 거예요. 잘했죠? 네. 나는 여러분들이 알래스카가 아직 이 소련이 못 본 그 보물덩어리였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봤듯이 PM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